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제가 어느덧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3년째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을 하다 보니 매주 만들어낸 컨텐츠의 숫자가 어느덧 5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모여져 있는 영상들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거 초창기 때 영상들을 보면 역시나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과 최근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나아졌구나 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과거에 내가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서 유튜브를 시작했었더라면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었겠다라는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약에 초보 유튜버로 다시 시작한다면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5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와 이거는 정말로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편집을 어렵지만 컴퓨터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유튜브를 입문할 때는 핸드폰 앱을 활용해서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 편집 앱들도 점점 발전해 가면서 편집 기능이 정말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핸드폰만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많은 제약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정말 쉽고 시간 절약도 많이 되고 기능들도 정말로 편리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컴퓨터로 편집을 시작하기 정말 매우 어려웠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와 내가 만약 컴퓨터로 편집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은 역시나 못 써서 아쉬운 경우가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그런 편집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정말로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거 보셨나요? 전문적인 영역으로 올라갈수록 편집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꼭 편집을 해야만 하는데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본인의 영상 정도는 꼭 본인이 편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상의 컨셉과 방향성을 유튜브 크리에이터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나중에 정말로 많이 성장을 해서 10만, 20만, 100만 가까이 성장을 한 따로 편집하는 편집자를 두고서 영상을 남한테 맡길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자기 영상의 편집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결국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전문 편집가의 능력을 동시에 가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꼭 자신의 영상은 자기가 편집을 할 줄 알아야만 하고 전문 편집가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편집을 맡기더라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편집가에게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핸드폰으로만 편집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은 어렵고 불편하겠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편집하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건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컴퓨터로 편집하는 능력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다양한 SNS 플랫폼 활동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많은 분들처럼 그냥 네이버 아이디나 혹은 카카오톡 정도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각종 SNS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고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그리고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그리고 블로그까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다 보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건 제가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SNS 활동들을 함께 하려면 시간적인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SNS나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같은 것도 초창기부터 키워나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난 이후에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나 속도가 느려서 결국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네이버 TV라든지 카페, 페이스북 활동은 나름 이른 타이밍에 시작을 해서 지금 성장하는 속도나 과정들이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일찍 시작한 계정들은 나름 성장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에 1, 2년 뒤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의 숫자도 너무 작고 성장 속도가 정말로 더뎌서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 이런 계정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인플루언서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루언서로서의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시작하실 것을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겠지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늘려가시면서 이런 다양한 계정들도 함께 성장시키신다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일찍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까요.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건 정말로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장비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그냥 핸드폰만 들고 촬영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핸드폰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아쉬운 점들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만약에 내가 장비 하나만 꼭 바꾸고 싶다면 저는 마이크를 꼭 바꾸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카메라와 마이크 같은 장비를 교체를 했는데요. 제가 역시나 가장 만족하는 것은 마이크입니다. 화면이 개선되는 것보다 시청자들은 소리가 달라졌을 때 훨씬 더 변화를 크게 느끼시거든요. 요즘에 핸드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영상을 봐도 화질은 정말로 좋아요. 하지만 소리는 각각 차이가 납니다. 초보 유튜버 분들은 아직 마이크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소리가 달라요. 핸드폰에 내장된 마이크로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장비를 딱 하나만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외장형 마이크를 구매해서 사용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마이크의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요. 마이크 하나 정도는 꼭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로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 네 번째는 바로 컨텐츠를 과감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많은 초보 유튜버 아빠들이 그렇듯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이쁜 우리 아이들을 찍는 거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은우가 5살, 6살 이럴 때 너무 귀여울 때니까 귀여운 모습들을 잘 찍어다가 뭔가 추억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만든 유튜브 채널인데요.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욕심들도 생기고 다양한 소재로도 촬영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채널의 주인공이 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이 원치 않으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번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채널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자체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당시 제가 재미삼아서 찍었던 이런 유튜브 관련된 정보들의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조회수가 나쁜 편이 아니라서 제가 유튜브 관련된 팁과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채널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주제들을 삼아서 촬영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촬영을 하면 할수록 컨텐츠가 급속하게 고갈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10년간 이 컨텐츠를 꾸준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고민이시라면 꼭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10년 동안 꾸준히 생산해낼 만큼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정말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를 판단하신 후에 컨텐츠를 변경하신다면 주제를 변경한 채널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컨텐츠가 한계가 느껴질 때 컨텐츠 변경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건 정말로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내가 유튜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유튜브 활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유튜브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가려면 내 스스로가 지치지 않아야만 해요.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지친다면 결국 1, 2년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도 그렇듯이 저 같은 경우도 제 직업을 가진 상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활동과 내 일상생활과의 간격 조절을 정말로 잘 해야만 하거든요. 자칫 내 유튜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면 그 선을 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대학생이라면 유튜브 활동이 내 대학생활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공부를 방해하거나 하면 안 되고, 만약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가 유튜브를 밤새도록 편집하다가 다음날 출근해서 피곤해서 졸고 있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번아웃이 돼서 유튜브 채널을 어느 순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일상생활이나 내 체력을 해치지 않는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유튜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짧은 기간을 정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루에 고정적인 2-3시간을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매일매일 일정 시간 이상을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만약 내가 초보 유튜버인데 그래 한 2-3달 정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컨텐츠에 불을 태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칫 지칠 수도 있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활동을 오래오래 하시기 위해서는 역시나 일정한 선을 지켜서 하루 매일 2-3시간씩 꾸준히 활동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점들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을 유튜브 시작하던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고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보신다면 나중에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5가지를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